여러분, 혹시 가장 믿었던 가족에게 배신당한 순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오늘 사연의 주인공은 사랑하는 딸을 지켜주려 했던 아버지입니다. 그런데 사위가 술김에 딸의 뺨을 때리고 머리채를 잡은 날, 아버지는 더 이상 참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가족의 운명은 어떻게 뒤바뀌게 될까요? 지금부터 함께 들어보시죠. 여름 오후에 따뜻한 햇살이 작은 시골집 마당에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대문 앞 평상에서 신문을 읽고 계셨습니다. 은퇴한 지 벌써 3년째, 혼자 사는 것도 익숙해졌지만 가끔은 적막감이 밀려오곤 했죠. 그나마 일주일에 한 번씩 딸 수진이 손주들을 데리고 오면 집안이 생기를 되찾곤 했습니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 8살 된 손녀 지은이가 활짝 웃으며 달려왔습니다. 만호의 얼굴에도 미소가 번졌습니다. 뒤따라 들어온 수지는 평소보다 조금 어둡게 보였지만 만호는 딸의 표정 변화를 놓치지 않았습니다. 수진아, 요즘 어떠냐? 많이 힘들어 보이는구나.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아버지. 그냥 집안일이 좀 많아서요. 하지만 만호의 예리한 눈빛은 딸의 말 속에 숨겨진 무언가를 감지했습니다. 수진의 목소리에는 피로가 묻어 있었고 평소 밝던 웃음도 어딘지 억지스러워 보였죠. 특히 사위 민호 이야기가 나오면 수진의 표정이 미묘하게 경직되는 것을 느꼈습니다. 민호는 요즘 어떻게 지내냐? 만호가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아, 회사 일이 많아서 바쁘대요. 요즘 새로운 사업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수진의 대답은 너무나 기계적이었습니다. 만호는 마음 한편이 무거워졌습니다. 사실 민호에 대한 첫인상부터 그리 좋지 않았거든요. 재력가 집안 출신인 민호는 은근히 자신을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대화할 때도 고압적이었고 장인에 대한 예의가 부족했죠. 하지만 딸이 선택한 사람이니까 만호는 참고 견뎌왔습니다. 아버지, 요즘 민호 씨가 사업 확장 때문에 많이 바쁘대요. 자주 못 찾아뵈서 죄송하대요. 아버지가 이해해 주세요. 수진이 다시 한번 남편을 감싸며 말했지만 만호의 눈빛은 점점 씁쓸해졌습니다. 내 딸, 언제까지 참고만 살 거냐,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만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로부터 며칠이 지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만호는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려고 했지만 왠지 마음이 편치 않아 뒤척이고 있었죠. 문득 수진이 걱정되어 딸의 집에 들러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밤늦은 시간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란 그런 것이었습니다. 딸의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현관문은 열려 있었고 안에서는 비명과 욕설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안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남자의 큰 목소리와 여자의 흐느끼는 소리가 섞여 나오고 있었습니다. 또 그런 식으로 나한테 대답해? 내가 누군지 알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가 거칠게 들려왔습니다. 술에 취한 것 같았죠. 여보, 제발 목소리 좀 낮춰요. 아이 깰까봐 무서워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수진의 떨리는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만호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직감이 들었거든요. 틈새로 살며시 들여다보니 거실에서 마주선 두 사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민호는 비틀거리며 서 있었고 수지는 벽 쪽으로 물러서 있었어요. 내가 누구 덕분에 이렇게 사는 줄 알아? 너 같은 게 감히 나한테 대들어? 민호가 수진에게 한 발짝 더 다가서며 소리쳤습니다. 여보, 저는 그냥. 수진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찰싹? 민호의 손이 수진의 뺨을 세차게 후려쳤습니다. 그 소리가 조용한 밤 공기를 가르며
만호의 귀에 또렷하게 들렸죠. 수지는 비명을 삼키며 뒤로 비틀거렸고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으앙! 수진의 작은 흐느낌 소리가 들렸습니다. 만호는 문틈에서 지켜보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자신의 소중한 딸이 저런 치욕을 당하고 있다니 도저히 믿을 수 없었습니다. 다음부터는 함부로 나한테 말대꾸하지 마. 알겠어? 민호가 차갑게 말하며 술잔을 다시 들었습니다. 수지는 볼을 감싸며 고개만 끄덕였죠. 당장이라도 사위의 멱살을 잡고 싶었지만 수진이 받을 상처와 창피해할 수진의 성격을 알기에 만호는 주먹을 쥐며 그 자리를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만호는 그 광경을 생각하며 온몸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내 딸을 건드리다니. 이제 끝이다. 만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딸이 저런 모욕을 당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습니다. 평생을 온순하게 살아온 만호였지만 이번만큼은 달랐습니다. 만호는 조용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잠이 올 리 없었죠. 밤새도록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떻게 하면 딸을 그 지옥 같은 상황에서 구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오만한 사위에게 제대로 된 교훈을 줄 수 있을까? 새벽녘이 되어서야 만호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민호의 약점을 찾아야 했어요. 저런 오만한 인간에게는 분명 숨기고 있는 비밀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만호에게는 한 가지 희망이 있었죠. 바로 민호의 회사에 다니는 옛 후배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만호는 오랜만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상대방은 현수였죠. 10년 전까지 만호가 다니던 회사의 후배였는데 지금은 민호의 회사에서 중요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걸었어요. 현수야, 나다. 오랜만이다. 아, 선배님. 정말 오랜만이네요. 어떻게 지내세요? 현수의 반가운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만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현수야, 혹시 내 사장 민호 요즘 회사 돈을 이상하게 굴리지는 않더냐?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현수는 뭔가 눈치챈 듯 목소리를 낮췄어요. 선배님,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보세요? 그냥 궁금해서 그래. 사실 민호가 내 사위거든. 만호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현수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선배님, 사실 요즘 좀 이상한 게 많아요. 회계 장부를 보면 설명이 안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특히 해외 송금 내역이 좀 수상해요. 만호의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식으로 수상한데?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사장님이 개인적으로 처리하시는 해외 송금이 꽤 많아요. 회사 명의인데 목적이 불분명한 거죠. 제가 물어봐도 사업상 필요하다고만 하시고. 현수의 말에 만호는 직감했습니다. 바로 이거였어요. 며칠 후 현수가 조심스럽게 만호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봉투를 들고 온 현수는 주변을 살피며 말했어요. 선배님, 이거 정말 조심히 다뤄주세요. 제가 큰 위험을 무릅쓰고 가져온 거예요. 봉투 안에는 민호의 비밀 해외 계좌 내역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보며 눈을 크게 떴어요. 회사 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흔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금액도 상당했습니다. 수억 원에 달하는 돈이 정기적으로 해외 계좌로 이체되고 있었죠. 현수야, 이거 확실한 거냐? 네, 선배님. 제가 직접 확인한 거예요. 회사 장부와 대조해봐도 분명히 횡령입니다. 현수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만호의 눈빛이 차가워졌어요. 드디어 민호의 약점을 찾아낸 것입니다.
만호는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내 놈이 감히 우리 집을 더럽혔구나. 내 딸을 때리고 회사 돈까지 빼돌리고 이번엔 내가 너를 무너뜨릴 차례다. 오랜 세월 쌓인 분노와 새로 발견한 증거가 만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현수야, 고맙다. 내가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줘서 정말 고마워. 만호가 진심으로 감사를 표했습니다. 선배님, 사장님이 정말 선배님 사위인 줄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다니. 현수도 안타까워했습니다. 만호는 마침내 반격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이제 민호에게 제대로 된 응징을 해줄 수 있게 된 거죠. 일주일 후 민호의 회사에서는 연례 임직원 워크숍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호텔 대연회장에 모인 직원들은 각자 정장을 차려입고 진지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죠. 민호는 단상에서 올해 사업 실적에 대해 설명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의 노고 덕분에 올해도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민호가 자신만만하게 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연회장 뒤쪽 출입구가 조용히 열렸어요. 만호가 단정한 양복을 입고 들어선 것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뒷자리에 앉은 몇몇 직원들이 만호를 발견하기 시작했죠. 저분, 누구시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작은 속삭임들이 오가기 시작했습니다. 현수가 가장 먼저 만호를 알아봤습니다. 깜짝 놀란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보더니 주변 동료에게 귓속말했어요. 저분이 사장님 장인어른이야. 그 말이 차례차례 전해지면서 연회장 분위기가 미묘하게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저분이 사장님 장인어른이시구나. 그런데 왜 여기 계시지? 초대받으신 건가? 직원들 사이에서 수군거림이 커져갔습니다. 단상에서 발표 중이던 민호도 뭔가 이상함을 느꼈어요. 민호는 시선을 돌려 연회장을 훑어보다가 만호를 발견했습니다. 순간 얼굴이 굳어졌죠. 예상치 못한 방문에 당황한 기색을 숨기며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지만 마이크를 잡은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민호가 발표를 중단하고 단상에서 내려왔습니다. 만호에게 다가가면서도 주변을 의식하며 목소리를 낮췄어요. 장인어른, 여기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미리 말씀해 주시지. 오늘 내가 할 말이 있어 왔다. 만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단호했습니다. 차분하지만 결연한 어조였죠. 민호는 뭔가 심상치 않음을 직감했습니다. 만호의 눈빛에서 평소 보지 못한 강인함을 느꼈거든요. 장인어른, 지금은 회사 행사 중이니까 나중에. 민호가 어떻게든 만호를 달래려고 했지만 만호는 전혀 물러설 기색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한 걸음 더 앞으로 나아갔어요. 연회장의 모든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습니다. 직원들은 숨을 죽이며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죠. 누구도 함부로 말을 꺼내지 못하는 긴장된 분위기였습니다. 민호의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어요. 만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꽉 쥐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그동안 참아왔던 모든 것을 터뜨릴 때였어요. 딸을 때린 것도 그동안의 무시도 이제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특히 회사 돈을 빼돌린 증거까지 잡았으니 이보다 확실한 기회는 없을 거였죠. 민호야, 오늘 내 정체를 모든 사람 앞에서 밝혀주겠다. 만호가 조용히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민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만호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단상을 향해 걸어갔어요. 연회장은 숨막히는 정적에 휩싸였죠. 100여 명의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이 기묘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잠깐, 장인어른. 민호가 다급하게 만호의 팔을 잡으려 했지만 만호는 단호히 뿌리쳤습니다. 손 떼라.
오늘은 내가 어떤 놈인지 모든 사람이 알아야 할 때다. 만호는 단상 위로 올라갔습니다. 마이크 앞에 선 만호의 모습에 연 회장은 더욱 조용해졌어요. 평생을 조용히 살아온 만호였지만 오늘만큼은 달랐습니다. 딸을 지키기 위한 아버지의 분노가 온몸에서 느껴졌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호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어요. 저는 여러분 사장의 장인입니다. 오늘 여기 온 이유가 있습니다. 민호는 단상 아래에서 절망적인 표정으로 만호를 바라봤습니다. 아버님, 제발 그만하시고 내려오세요. 이건 너무... 하지만 만호는 이미 결심을 굳힌 상태였어요. 만호는 손에 든 서류 봉투를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이 사람이 여러분의 사장이 회사 돈을 빼돌려 만든 비밀 계좌입니다. 만호의 외침이 연 회장을 가득 메웠습니다. 이 증거를 보십시오. 순간 연 회장이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횡령이라고? 정말인가요?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습니다. 만호는 서류를 펼쳐 보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해외 계좌로 수억 원을 빼돌린 증거가 여기 다 있습니다. 여러분이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이렇게 가로챘습니다. 목소리는 점점 커졌고 분노는 더욱 거세졌어요. 그건 조작입니다. 민호가 데스프릿하게 외쳤습니다. 아버님, 왜 이러십니까? 이건 사실이 아니에요. 하지만 민호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식은땀이 이마를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직원들은 이미 휴대폰을 꺼내 만호가 보여주는 서류를 찍고 있었습니다. 저거 진짜 해외 계좌 내역 같은데? 금액이 엄청나네요. 현수도 다른 직원들에게 조용히 말했어요. 저 서류들 제가 확인한 건데 진짜예요. 만호는 마지막으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러분을 대표할 자격이 있습니까? 회사 돈을 빼돌리고 직원들을 속이고 연 회장은 완전히 혼란에 빠졌습니다. 민호는 무릎이 풀려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어요. 평소의 당당함은 완전히 사라진 채 초라한 모습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호는 단상에서 민호를 내려다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제 내 정체가 다 드러났다. 연회장에서 돌아온 만호는 집에 도착하자마자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 집으로 당장 와라. 혼자서. 만호의 목소리에는 평소와 다른 엄숙함이 있었어요. 수진은 뭔가 심상치 않음을 느끼며 서둘러 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1시간 뒤 수진이 도착했을 때 만호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수진은 아버지의 표정을 보자마자 긴장했어요. 평소 온화했던 아버지의 얼굴에 결연한 의지가 서려 있었거든요. 아버지, 무슨 일이세요? 갑자기 오라고 하시니? 수진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만호는 딸을 바라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수진아, 아버지가 오늘 큰일을 저질렀다. 큰일이요? 무슨? 수진의 얼굴에 당황스러운 표정이 스쳤습니다. 만호는 오늘 있었던 일을 차근차근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민호의 회사에 찾아간 것부터 횡령 증거를 공개한 것까지 모든 걸 말했습니다. 수진은 점점 얼굴이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아버지, 정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죠. 만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런데 왜 그렇게까지 하신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호는 잠시 침묵하다가 딸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수진아, 아버지가 지난번에 내가 아파하는 걸 봤다. 수진의 몸이 굳어졌습니다. 뭘 보셨다는 거예요?
민호가 너를 때리는 걸 봤다. 만호의 말에 수진은 눈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동안 숨겨왔던 비밀이 발각된 것이었어요. 아버지. 수진이 울먹이며 아버지 품에 안겼습니다. 만호는 딸을 꼭 끌어안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겠냐. 내 소중한 딸이 저런 모욕을 당하는데. 아버지, 저 때문에 아버지가 큰일 나신 건 아니에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만호는 딸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단호하게 말했어요. 큰일은 내 남편이 난 거다. 횡령은 범죄야. 아버지는 그걸 폭로한 것뿐이다. 그래도 이제 어떻게 하죠? 수진이 불안해했습니다. 만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다짐했습니다. 수진아, 이제 다시는 고개 숙이지 마라.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어. 만호는 마음속으로 결심을 더욱 굳혔습니다. 이제 내 손으로 딸의 삶을 지켜줘야 한다. 다시는 저런 놈 곁에 두지 않으리라. 딸을 위한 아버지의 마지막 전쟁이 이제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날 밤 수진은 아버지 집에서 잠을 잤습니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이었어요. 만호는 딸이 잠든 모습을 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끝장을 볼 때가 온 것입니다. 일주일 후 검찰청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만호가 제출한 증거를 바탕으로 수사가 시작된 것이었어요. 민호의 회사 직원들도 연달아 검찰에 출두해 진술을 했습니다. 현수를 비롯한 경리팀 직원들이 그동안 의심스러웠던 부분들을 소상히 밝혔죠. 언론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중소기업 대표 수억 원 횡령 의혹 이런 제목의 기사들이 연일 쏟아졌어요. 민호의 사진과 함께 비밀 계좌 관련 내용들이 상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민호는 하루아침에 사회적으로 매장당한 격이었죠. 민호는 회사에서도 쫓겨났습니다. 이사회에서 긴급 회의를 열어 민호의 대표직 해임을 결정한 것이었어요. 그동안 민호를 따르던 직원들도 등을 돌렸습니다. 사장님이 정말 그런 일을 하셨을 줄은 몰랐어요. 믿음은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드디어 첫 공판 날이 왔습니다. 법정에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만호와 수진도 방청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민호는 피고인석에 앉아 초라한 모습으로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평소의 당당함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피고인 민호는 이번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판사가 물었습니다. 민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저는 억울합니다. 이건 다 장인이 꾸민 함정입니다. 만호는 방청석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함정이라고? 내가 직접 만든 계좌가 함정이냐? 법정 경위가 만호를 제지했지만 만호는 계속 외쳤습니다. 내가 꾸민 게 아니라 내가 쌓아온 죄다. 검사가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해외 계좌 내역, 회사 장부와의 대조표, 직원들의 진술서까지 모든 게 민호에게 불리했어요. 민호의 변호사도 별다른 반박을 하지 못했습니다. 증거가 너무나 명확했거든요. 민호는 마지막 변론에서 절망적으로 소리쳤습니다. 이건 정말 장인의 복수입니다. 저를 없애려고 꾸민 일이에요. 하지만 법정에 있던 사람들은 민호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비웃음만 샀을 뿐이었죠. 수지는 방청석에서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한때 사랑했던 남자가 저렇게 몰락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편이 아팠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어요. 더 이상 폭력과 굴욕을 참지 않아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재판부는 민호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은 회사의 신뢰를 배신하고 직원들의 노고를 무시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판사의 선고가 떨어지자 민호는 주저앉았어요. 수지는 눈물을 흘리며 속삭였습니다. 아버지, 이제야 숨이 트여요.
만호는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오랜 전쟁이 드디어 끝난 것이었어요. 정의는 승리했고 딸의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수지는 이혼 절차를 마치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어요. 도심 한복판의 조용한 골목에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새로운 시작이라는 의미로 뉴 비기닝이라고 이름을 지었죠. 비록 작은 공간이었지만 수진에게는 자유와 희망이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카페는 금세 단골 손님들로 북적거렸어요. 수진의 따뜻한 미소와 정성스럽게 내린 커피 맛에 사람들이 하나둘 찾아오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네, 금방 준비해 드릴게요. 수진의 목소리는 예전과 달리 밝고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오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는 어느 날 만호가 카페를 찾았습니다. 딸이 직접 내린 커피를 마시러 일주일에 두세 번은 꼭 들르곤 했거든요. 창가 자리에 앉은 만호는 분주하게 움직이는 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새로운 원두로 커피를 내려봤어요. 맛 좀 보세요. 수진이 직접 만든 카페라떼를 가져왔습니다. 만호는 한 모금 마시더니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역시 우리 딸이 내린 커피가 제일 맛있구나. 카페 안에는 잔잔한 음악이 흐르고 있었고 손님들의 대화 소리와 웃음소리가 어우러져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만호는 이런 평화로운 모습을 보며 마음이 벅찼어요. 1년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광경이었거든요. 수진아, 요즘 어떠냐? 힘들지는 않고? 만호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수진은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니에요, 아버지. 오히려 이렇게 살아본 적이 없어서 매일이 신기해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게 정말 행복해요. 창밖으로 노을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만호는 커피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지난 1년간의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분노로 가득했던 그 시간들, 딸을 지키기 위한 절망적인 싸움들. 아버지, 그때 정말 고마웠어요. 수진이 아버지 옆자리에 앉으며 말했습니다. 만약 아버지가 나서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직도 그 지옥 같은 생활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만호는 딸의 손을 잡으며 따뜻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버지는 그냥 아버지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이제 내 웃음을 지켜볼 수 있으니 난 그걸로 충분하다. 만호의 목소리에는 깊은 만족감이 묻어 있었어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모든 게 보상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카페 안에는 또 다른 손님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연인들, 친구들, 가족들이 모여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어요. 만호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평온함을 느꼈습니다. 분노와 복수심으로 가득했던 마음이 이제는 평화로 가득 차 있었거든요. 만호의 눈빛에는 더 이상 분노가 아닌 깊은 평온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가족은 서로를 존중하고 지켜줄 때 진정한 의미가 있습니다. 권력이나 돈으로 억누르면 결국 진실은 드러나고 스스로 무너질 뿐이지요. 아버지가 보여준 용기처럼 우리 모두는 사랑하는 이를 지켜내는 힘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위로와 교훈이 되길 바라며 오늘 사연이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